여수의 한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동안 25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남은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자칫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여름철 날씨 전망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봄날이면 몸보신을 위해 개고기를 찾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데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수의 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사흘 새 이곳에서만 확진자 25명이 나왔는데요. 교사와 원아, 학부모까지 확진됐고 휴가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지역 내 유동인구가 크게 늘면서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고심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운동장 한편에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만 650명에 달합니다. 여수시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해당 병설유치원 원아와 가족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20일 16명, 21일 8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1일 현재까지 여천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모두 25명으로 집계된 상황. 지역민들은 대유행이 이어질까 우려가 큽니다. 애들 쪽으로 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더욱 걱정이 많이 되죠. 애들도 또 애들 그러면 부모님들까지 다 전체적으로 다 가족들한테 옮기는 거니까 많이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좀 자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어린이들이니까 성인보다 더 약하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되고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막 밖에 많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더 이제 더 커질까 봐 그게 더 걱정되고. 여수시 방역당국은 22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방학을 하지 않은 학교를 대상으로 원격 수업 전환을 조치한 상태입니다. 학원은 조기 방학을 권고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동 동선은 성인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실내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아 내린 결정입니다. 3단계 기준에 따라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제외하고 4명까지 허용됩니다. 유흥, 단란주점 등 고위험 시설과 노래 연습장, 목욕장, 방문 판매장은 22시부터 이길 0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21일 현재까지 여수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307명. 이달에만 70명이 확진되면서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이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마을입니다. 살이 따가울 정도의 강한 날씨에 어르신 한 분이 선풍기 한 대 의지하며 앉아 있습니다. 21일 기준 무안에 폭염 경보가 내려져 대부분 실내나 그늘에서 더위를 쫓고 있습니다. 또 상 더워가지고 야외 활동 9시 넘으면 되도록 안 하고 여기 무더 쉼터에서 주민 다 앉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쉬고 있어요. 올해는 더 덥다 하대요. 예보도 오늘이 올들 가장 덥다 하고. 더울 때는 아무 항 없이 그냥 해관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주민들께 여름에 담소하고. 더위는 축사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까지 전남 지역에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가축 피해는 모두 7천여 마리. 닭이 6,829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와 돼지 등이 폐사됐습니다. 농민들은 선풍기를 동원하거나 물을 자주 주는 등 축사에 열을 내리기 위해 분주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동물이 그러겠지만은
동물들이 추위에 강하지 더위에는 약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설 면에 있어서 최대한 환기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기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를 우사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이외에는 없어요. 전남 지역에 33도씨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안과 영암, 순천과 광양 등 전남 12개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나머지 지역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도 47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논밭이나 실외에서 작업을 하다 열사병이나 열 탈진 등을 일으킨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무더위 쉼터를 8,434곳으로 확대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등 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7월 초 집중 호우 이후에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한평과 등량만 일부 지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는 등 바닷물 온도도 평소보다 최대 2도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폭염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야외 활동 자제와 물 자주 마시기 등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포 기상대 황영하 예보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예보관님 먼저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겁니까? 네, 광주 전남 지역은 연일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 오른 것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광주, 화순, 나주, 영광, 한평, 순천, 담양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흑산도, 홍도, 건문도, 처도를 제외한 광주, 전남 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특히 7월 21일부터 일사가 강하고 동풍이 유입되면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 높은 35도 이상 높은 기온이 나타난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더운 데다가 습도까지 높아서 더 무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전남 지역의 폭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또 앞으로의 날씨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예보에 따르면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덥고 습한 공기에 영향을 받아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8월 초반에는 상층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을 기온을 보일 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대류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나 무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예, 열대야와 낮의 고온 현상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가축 폐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고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전남 해안에서는 양식장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변화하는 날씨 상태를 알려주는 최신의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목포 기상대 황영하 예보관과 함께 앞으로의 날씨 전망과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중복에 많은 시민분들 보양식 드셨을 텐데요. 개고기 식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과거부터 먹어왔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견부터 먹을 게 없어 개고기를 먹냐는 의견까지 찬반도 팽팽합니다. 당연히 사회적 합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한국인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보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양식 중 하나로 꼽히는 개고기는 과거부터 한국을 관통해온 이슈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동물해방 물결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찬성 44.2%, 반대 43.7%로 팽팽했습니다.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는 시민들은 먹을 게 많은데 굳이 개를 먹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먹을 게 없어 개를 잡아먹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개는 현행법상 식용을 위해 도축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먹거리들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게 원기회복이나 노인들 우리나라 사람 전통적으로 복날에 그런 걸 먹어 더위를 난다고 많이들 먹었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영양가가 많고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강아지가 가축으로 그게 되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강아지나 그런 게 가축 소나 돼지처럼 가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개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같이 이렇게 지내던 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좀 껄끄러워서. 반려견 키우는 것도 많은데 그것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속도 별로 안 좋고. 동반자로서 기르고 있는데 그거를 식용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반대로 개고기 식용을 찬성한다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보신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식용으로 키워진 개는 소나 돼지처럼 가축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름에 노인네들 제일 복이다. 보신용이 아니라 보신용 노인네들. 여름 땀좀 뛰려고 어차피 그럼 그긴다 보신해야지. 식용개는 소나 가축처럼 식용을 위해서 키운 거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 갈등.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전남 도민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과 함께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전남 도민 네트워크는 21일 전남도 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조직의 출범 배경을 소개한 뒤 공공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목포의 시민단체 등 33곳의 단체가 참여한 전남 도민 네트워크는 출범식에 앞서 창립총회를 갖고 의장 선출을 비롯한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최대 5m 넘게 오를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새벽 2시와 5시 사이에 바닷물 수위가 최대 5.13m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해안 저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를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배수 펌프장이나 배수문을 점검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목포대 의대 유치를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23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발대식을 갖고 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의대 유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대 설립 방향과 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 뒤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일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해 올해 상반기에 감경 처분한 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남경찰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는 99명, 올해에는 171명이 감경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80대 어르신이 28,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훔쳤거나 노점상을 운영하는 청각장애인이 광고 현수막으로 차량 번호판을 가린 행위 등이 감경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